나라 밟고 있는 거야 지금 당신들. 어? 나라 땅 아니에요, 나라 땅. 나라 땅 같은 소리 하네. 이 땅이 몇백 년 동안 농사 짓는 사람들이 주인이지. 나라 주인이 누구야? 농사 짓는 우리가 주인이요. 이석계사에 뭐가 나왔어? 쌀이 나왔어 이놈들아. 니네 밥 처먹고 살아온 쌀. 야, 이 농토 걷어내고 여기다 체육공원 만들면 니네가 속이 시원하겠냐? 그게 4대강 사업이야? 검거 같은 잘 잡아, 허리 잡아. 땅에서 나가. 허리 잡고. 바지 찢어. 바지 찢어. 안 찢어. 다리에서 잡아, 한쪽 잡아, 한쪽. 양쪽 잡아. 아, 발 잡으라고, 발. 한쪽 잡아. 아, 다리 들어. 다리 잡아. 한쪽 잡아. 두 명씩 잡아. 가운데 몸대 들고. 전진해. 전진. 팔 확실히 잡아, 두 명씩. 팔을 두 명씩 잡아. 잡아, 전진. 1974년에 만들어진 팔당호는 2,500만 수도권 시민들이 마시는 상수원입니다. 제가 농사짓고 있는 양평군 두물머리는 우리나라 유기농업의 발원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남한강과 북한강이라는 두 개의 강물이 하나로 합쳐지는 자리여서 두물머리라고 부릅니다. 두물머리와 더불어 남양주 농민들은 이곳 하천부지를 국가에서 임대받아 수십 년째 친환경 농사를 짓고 있는 팔당의 유기농민들입니다. Is located near the capital city of Seoul and is considered as the point of origin of organic agriculture in South Korea. 경기도는 우리 대한민국의 유기농의 발상인 바로 팔당 지역 양평에서부터 시작해서 곳곳에서 지금 유기농에 대한 관심과 또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대한민국 유기농의 중심 지역이 됐습니다. Okay, the winner is Korea with 191 votes. 압도적인 표차야. 회원 284명 중 191명이 한국을 지지한 것이다. 상수원 보호구역인 팔당에서는 물과 자연을 살리기 위해 친환경 농업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팔당 농민들은 작물과 환경에 해로운 화학 비료나 농약을 일체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연 퇴비를 넣어 정성껏 농사를 짓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유기농업이라고 부릅니다. 좋은 땅이라는 것은 그 미생물들이 많이 살아있어야 돼. 미생물들이 그래야지. 미생물, 지렁이, 곤충도 그런 것들이 많이 살아있어야지. 땅 만들기 힘들다는 게 그걸 한 번에 안 되거든. 그게 한 번 그냥 유기물 왕창 집어넣고 하네. 그럼 그 다음부터 밭이 그냥 농사 잘 되는 땅으로 바뀌고 그런 게 아니고 몇 년에 걸쳐서 해야 되니까 그게 힘들죠. 그게 땅 만드는 게 힘들다는 게. 예, 저희는 100% 유기농 딸기를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유기농 농사 짓는 지가 한 거의 한 20년 됐습니다. 그때 당시 유기농은 사실 지금 유기농이랑 상당히 차이가 있어서 욕심 없는 농사였어요. 거의 뭐 자급농 위주의 이제 시작이었었거든. 직장 내에 이렇게 뭐랄까 하여튼 어떤 반드시 성과를 내야 된다는 거. 그것도 이제 정해진 시간 안에. 그게 또 상사들한테 인정받아야 된다는 거. 근데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냐 생각이 들고 좋아하지 않은 일인데
내가 씨앗 부어갖고 모종 올라온 거 정식 딱 해놨을 때 물 몇 번 주면은 뿌리 딱 내려갖고 그 틀 딱 잡히면은 그 작물 좋아지는 그 상태. 그때는 완전히 저 강아지 막 나가고 그 귀여울 때하고 똑같아요. 작물 그렇게 이뻐. 2004년 8월 그 아까 그 친구 요항이 그 친구가 여기 먼저 와 있었는데 놀러 왔다가 그렇게 오게 됐어요. 원래 그 벌이 이렇게 꽃가루를 묻혀서 안꽃을 이렇게 수정을 해줘야 되는데 벌이 없으니까 또 그렇다고 우리는 그 성장 촉진제를 못 주잖아요. 농약을 못 쓰니까 이렇게 숲꽃을 일일이 아침마다 해줘야 요게 이제 한 열흘 후에는 이제 이렇게 여기 한 열흘 전에 한 그렇게 수정을 해준 거예요. 수정을 안 해주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지. 이거 수정을 안 한 거. 거기 숙인 애들을 이런 식으로 또 펴줘야 돼. 팔당댐 생기면서 저명권을 준 거예요? 네, 경작권. 경작권? 네, 농사는 저 먹어라. 제가 원래는 그 사유지였나요, 그러면? 그죠. 원래는 사유지였는데 팔당댐 생기면서 수위 높이고 이러면서 이제 수용을 한 거지. 국가가? 네. 수용하면서 경작권을 준 거예요? 네, 농사는 질 수 있게. 친환경 농업이라는 게 이게 아주 이게 끈질기 이제 투지 인내가 아니면 이거 못해요. 그렇죠. 여기다 농약을 먹여서 이놈을 먹고 죽게 만들어 놓으니까 결국 이게 간접살인이거든. 이게. 농약을 치는 거는. 결국 그런 걸 생각하면 못 치는 거야. 결국. 내가 안 먹는, 내가 안 먹는데 이걸 농약을 내가 안 먹는 건데 그때 농약 친 걸 내보내니 말이지. 내려와서 처음에 갈등 많이 했죠. 이거 야 여기 들어왔는데 5분을 못 견디는 거예요. 5분을. 이거 뭐 에어컨 밑에 앉아있던 놈이 이거 하우스 속 가스 속에 들어오려니 미치는 거죠. 그래 5분 만에 뛰어나가서 저 바깥에 앉아가지고 그늘 밑에 앉아서 담배 한 대 피고 또 좀 이따 또 들어와서 또 한 5분 앉아있다 또 나가서 담배 한 대 피고 이 짓을 몇 달을 했죠. 이렇게 우리는 요리사입니다. 아깝게 팔당 유기농지는 서울에서 매우 가깝습니다. 그래서 매년 수많은 서울 사람들이 유기농 체험을 하기 위해 이곳을 방문합니다. 아이스크림. 이거 우리 아이스크림. 딸기. 이야, 딸기잼 만든다. 야, 니아가 이거 안 만나게 둘이 안 만나게. 우리 왜 딸기가 우린 헤어져 서로가 그리운 그대 농민들이 평화로운 한때를 보내고 있던 어느 날 정부는 4대강 사업 마스터 플랜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느닷없이 유기농이 수질을 심각하게 오염시킨다고 홍보했습니다. (4대강) 사업이란 이명박 정부가 한반도 대운하를 위해 전국 4대강을 개조하는 초대형 국책 사업이었습니다. 전국 4대강에 16개 댐을 건설하고 강변 농지와 하천 부지를 수용해서 자전거 길과 공원을 조성합니다. 이로 인해 전국 4대강 주변 하천 부지 1억 7천만 평방미터가 폐농되거나 정비될 계획으로 대한민국 유기농업의 메카로 불리우는 팔당 유기농 단지도 이 사업에 포함됐습니다. 과거부터
그 하천부지 내 경작 등으로 인해서 오염 등이 심각해가지고 하천부지는 향후 경작이나 비닐하우스 등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2008년 4월 6일 날 국회에서 하천법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그 취지에 맞도록 4대강 살리기 사업이 하천부지 내 경작을 지금 현재 점차적으로 취소하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유기농 부분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하천 경작 금지에 해당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 마스터 플랜에서도 전국적인 전국조리 사업이 이제 통일적으로 시행되면서 하천 부지 내에서는 경작을 일체 금지하는 것으로. 그러면 저희들 다 쫓겨낸다 그 말이네 그러면. 그 이야기죠. 그냥 나가는 그 소리네. 말은 못해. 그 두물머리 지구에 예산이 있어요? 거기? 지금 예산이요? 네. 두물머리 예산이 2억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뭐 대단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뭘 왜 밀어붙이려 해요? 뭘 밀어붙입니까? 아니 두물머리 지구에 그 왜 그 사업을 굳이 2억밖에 안 되는데 뭐 터만 닦고 놓치는 거예요? 뭐예요? 저희들이 두물머리에 대해서 뭘 시설을 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 그대로 놔두고 유기농을 잘할 수 있게끔 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농업이 오염이라고 말씀하기 전에 농업이 하천을 오염시킨다고 하기 전에 유기농업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상세히 잘 아시고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국가가 방은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하는 정책은 국민이 따라줘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광주에서 하는 말씀도 분명히 들었습니다. 이 국가는 어느 한 특정 정권의 것이 아닙니다. 공무원 당신들의 하천도 아니고요. 어쩌면 대대로 살아온 우리 농민들의 하천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비옥한 땅을 수천 년 수만 년 농사진 땅을 당신들이 무슨 권한으로 천벌받아. 진짜 천벌 받는다고. 진짜 백성을 악독하게 만들지 마시라고 부탁입니다. 팔당댐 유기농 부분에 대한 여당 정치인들도 가세해 유기농 수질 오염론을 더욱 부추겼습니다. 유기농 대비 화살표 수계 유출 또 질소 인증가 지금 현재는 수질 오염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9월 책자에는. 그런데 7월 달에는 여기에 발암물질 생성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근데 이 7월 달에 나왔던 발암물질 생성 부분이 9월 달에는 수질 오염으로 싹 바꾸었습니다. 바꾼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발암 물질이 이제 이 염소 소독할 때는 이 발암 물질이 생긴다는 이 저희들 연구 논문도 국내도 나와 있고 해외도 많이 있습니다. 만화에 보면은 저 만화 안 보셨어요? 저거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팔당댐이 화장실이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또 오히려 그것이 팔당 식수댐 안에 국유 하천부지에 11농가가 농사짓는 걸 옹호할 수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왜 11농가입니까? 11농가의 이 농가의 그 실태를 현장 가보시면 이게 그 바로 11농가 지역에 거기서 저희들이 찍은 겁니다. 이게 다 이런 상태입니다. 이게 사람들이 뭐 2,500만이 마시는 식수원 옆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이건 뭐 아무리 유기농이라 하지만 이거는 뭐든 대부분 유기농이라는 것이 뭐 퇴비 쓰고 이런 건데 그거에 대해서 땅은 오염시키지 않을지 몰라도 그 인근에 있는 하천은 오히려 복합비료 쓰는 것보다 훨씬 더 오히려 이 수질에 안 좋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거꾸로 문자 이겁니다. 그러면은 유기농업이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 유기농업이 수질을 오염시키는 겁니까? 저는 유기농이 수질 오염을 안 시킨다는 보고서는 못 봤고요. 오염을 시킨다는 보고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쓰고 있는 비닐하우스 이 물들이 퇴비들이 곧바로 팔당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현장 위치를 보면은 왜 팔당호가 오염되거나 오염된다고 말하는지 금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한 가지는 16대 때 제가 건설교통위원회에 있을 때
하천 부지 내에 있는 영농인들이 농사 질 거리가 없으니까 좀 더 연장해 달라 해서 그때 연장을 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땅을 일정 기간 동안 빌려 쓰다가 국가가 필요해서 환원해 달라 이러면 당연히 국가에 돌려줘야죠. 그동안 활용한 것만 하더라도 고맙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거예요. 지방정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보상 문제를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좀 농민들 자존심 상하지 않게 좀 후하게 좀 해줘버렸지. 그걸 못 해주고 있는 바람에 길 좀 비켜주세요. 길 좀 비켜주세요. 여쭤볼 게 있습니다. 여 국정감사장이에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큰일 나요? 우리 큰일 날게요. 큰일 날게요. 이미 큰일 나 있어. 큰일 나 있어. 잠깐만. 조금 아까 그 의원님한테 우리가 여쭤볼 게 있어서 그래요. 아니 제가 저 한나라당 의원님들이 유기농 가지고 발암 물질을 생성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어제 김문수 지사도 그렇고 오늘 국감장소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암 걸린 분들이 팔당 유기농 단지에 찾아와서 고쳤다는 얘기는 들어도 팔당 유기농 단지에서 암을 유발한다는 얘기는 전 듣도 보도 못한 얘기입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정치 지도자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 세계 유기농이 세계 대한농업으로서 자리 잡고 있는데 어째 국감장소에서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사과하고 가시라고. 사과하고 가세요. 사과하고 가라고. 사과하고 가세요. 의원님이 올 때는 우리가 하찮은 농민일지 몰라도 우리는 유기농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좋은 대표 가지고 당일자보다 밀지 말라고요. 밀지 말라고. 왜 밀어. 농민 얘기 들어보고 하는 거야. 단순히 그 국가주의에 기반해서 하천은 국가 땅이다 이런 논리가 되는 거예요. 하천이 국가 땅이면 이 국가의 주인은 국민인데 국민이 하천의 주인이니까 국민이 좀 말하자면 사회적 합의, 국민적 동의를 얻어서 이걸 해야 되는 부분인데 국가 땅이라고 해서 어떤 특정 정권이 내 하천이야 이렇게 하면은 어느 국민이 동의를 해주겠냐. 부모님 같은 경우는 땅을 다 뺏긴 거야 이제 나라에다 이제 이거를 보상을 받고 이제 뺏긴 다음에 자식은 뭐야? 자식 때는 그나마 점유 허가를 받아서 경작을 하다가 지금은 나가라 그러는 얘기 아니야. 지금에 와서. 어? 그럼 어디 가냐 이거야. 어디를 가. 47에 어디를 가냐고. 잎이 나오고 이렇게 과가 달린 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사이에 여기에 이제 또 이렇게 자라는 대가 나와요. 요거는 이렇게 손질을 해줘야 이 원대가 튼튼하게 자란대요. 그게 또 모종이 되네? 예, 토마토는 됩니다. 엄마가 지금 가고 있어. 어느 날 출처도 알 수 없는 유기농 매도 전단지가 지역에 뿌려졌습니다. 야 근데 아니 근데 남양주는 이거 누구네 하우스인데 이걸 찍어가지고 왔냐? 이런 데가 있어요. 봐봐. 남양주에 있다고? 아이 동그란 거. 이건 야 이거 어디야 이거 말이야 이거. 이거 출처도 없고. 도대체 어디서 만든 거야?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모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게 양서면 지금처럼. 비방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지금 문제 제기를 하신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러니까 지금 즉각으로 해서 누가 갖다 놨는지 확인해서 알려드린다고요. 확인하기 전까지는 배포가 되면 안 되죠. 이게 누굴 비방하는 건가요? 비방하는 거잖아요. 어디라고 모르세요? 네,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뭘 비방하냐고요. 아니 읽어보세요. 유기농이라 하더라도 먹는 모래는 해롭습니다가 양서면 드물모래에 있는 유기농 업체를 비방한 거냐고요. 유기농민들을 비방하는 거지. 이것이 뭐 그러니까 이걸 비방한 거냐고요. 비방한 거죠. 아니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해석은 본인들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양서면에서 상식적으로 이야기하세요. 어디세요? 여기 아니 그러니까 명사무소 직원이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뭐 하는 거죠? 경기도에서 홍보하라고 내려보내는 거랍니다.
예, 유인물의 그 명의가 없어가지고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경기도 비정기획관실에서 양평군으로 직접 가지고 왔대요. 직접? 예. 5,000부 정도 가지고 온 것 같아요. 이쪽이 뭐야? 다 안전한 먹거리 아니야. 매일 울부짖는 게 안전한 먹거리, 안전한 먹거리. 그만큼 자기 농민이 자기 물건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으니까 납품하고 그러는 거라고. 내가 자신이 없는데 어떻게 납품을 해?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 이쪽 농민의 심정은 다 똑같다고 봐, 나는. 그거만큼은. 그래서 이 땅을 국토해양부에서 뺏는다 그래도 싸움을 해야 되는 거야. 이거는. 동일한 과학적 사실을 농민들은 어떻게든 실추된 명예와 자존심을 되찾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에게 유기농 오염론의 진실을 밝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를 했었고 그런 과정에서 이번 토론회가 경기도의회 민주당 지원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길바닥에 씻어가는 오염이 얼마나 더러운지 보십시오. 이게 빗물이 씻어간 거예요. 빗물이 씻어간 거. 이게 지금 석탄더미가 아니고 길바닥이 눈더미예요. 저런 게 있는데 어떻게 농지를 가지고 오염됐다 할 수 있나? 그래서 이게 안정환 보고서를 보면 그래서 그 농지에 나온 오염도가 기여율이 얼마인가? 0.018%, 0.011%, 0.097%. 기여도를 따지면 얼마 되는가? 0.00029 ppm. BOD로. TN 0.00047 ppm. 저걸 가지고 오염시키다 할 수 있나요? 그리고 여기 팔당이 계획 내놓은 거 보니까 뭐 전부 다 내놓은 거 뭔가? 농지 치고 가난 뒤에 서울시에 제시한 걸 보니까 공연장, 피크닉장, 운동장, 전시장, 자전거도, 자연학습장, 테마, 식물원, 진입광장, 수변쉼터, 포토존. 어떤 게 오염을 많이 시키겠어요? 세상에 제일 안보하지만 가장 중요한 안보가 식량 안보입니다. 식량 안보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물 안보, 뭐 다른 거 보라도. 근데 우리나라 식량 자금률 25%밖에 안 되는 나라가 어떻게 농업을 무시하고 그럴 수가 있나요? 어떻게 이런 못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정부가. 저는 그래서 이거 엄청 저는 화가 납니다, 사실은. 어떻게 정부가 좀 착한 일을 해야지 주민들을 위해서. 아이폼, 즉 세계 유기농업 운동연맹에서도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유기농 수질 오염 논란에 깊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아이폼 임원단이 직접 팔당을 방문하여 기자회견까지 자처했습니다. 회장님. 식수원 옆에서 유기농업을 하는 것은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경기도에서는 심지어는 발암물질을 생성할 수 있는 그런 위험까지 있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는데. Many water companies, they allow only organic farmers in the water protected area where they capture the water. All these companies are very happy with the cooperation with farmers, so obviously it serves the water quality and it protects clean water. Firstly, we know of no study showing a link between organic agriculture and cancer. So I'd like to know where this idea has come from. Of course, finally life is dangerous because we will all die. And agriculture and human beings have lived for centuries and for millions of years on this recycling of organic matter, and this has created the basis of our life. So I think it's wild speculation that it should be suddenly dangerous. And we particularly support these farmers because this is the pioneer farmers. It's one of the major centres or places of origin of modern organic farming in Korea. 수상 대저 시설과 그런 인연의 사업들이 진행되면 가장 큰 우려입니다. 하천변의 경작금지 방침, 정부의 하천부지 경작금지 방침, 이거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보장받을 수 없고 아무것도 엄격달속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4대강 사업을 떠받치는 법적인 강력한 근거인데 그걸 우리
이 팔당 지역의 우리 농민 생산자들의 힘으로 이걸 바꿔낸다. 그러면 어떤 자세로 해야 되겠습니까? 진짜 결사항전 죽기로 각오하고 싸워야 되겠다. 정부는 유기농 매도와 함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절차를 주민들의 의견 수렴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 했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우린 농민이지만은 그럼 우리도 농민도 국민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 근데 이제 국가에서 생각할 때는 농민만이 국민이 아니라 하여튼 대단 여러 계층의 그 직업을 가진 모든 분들이 다 국민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고려해서 어떤 정책을 수립을 하고 계획을 하는 거거든요. 네. 오늘 이렇게 지금부터 주민 설명회를 주민 설명회를 반대하죠? 공무집행방해입니다. 공무집행방해 지금. 오케이 다 잡아가. 공무집행방해니까 자 협박하지 마. 자 마이크 주세요. 저희는 법적인 절차에서 주민 설명을 하기로 돼 있고. 절차입니까? 지금 절차입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였습니까?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지난 1년 동안 환경 영향성 평가를 여기서 하셨습니까? 지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어느 환경 영향 평가가 두세 달 만에 하는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양평의 가뭄이 심해서 피해가 극심하면 개발을 하시고 홍수가 져서 사람이 못 살 것 같으면 뚝방을 쌓으시고 이 물이 더러워서 냄새가 풀풀 난다면 중선을 하시고 댐을 막으시라 이겁니다. 왜 있지도 않은 얘기를 꺼내서 강을 개발하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이 설명에는 무효입니다. 오늘은 계단을 막는 겁니다. 밟고 가라.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만 이 나라의 국민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나라의 하천 환경을 정비를 해서 모든 국민들이 공공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국가의 책무예요. 그래요. 한 편중된 의견이 아니고 저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으려고 하는 거니까 요거를 보시고 법적으로 이런 행위를 떠들고 가야 상부에 보고를 합니다. 어떻게 보고를 하는지 아십니까? 저희가 누차에 걸쳐봤습니다. 양서면 면사무소에 가서 주민들 앞에 설명회를 잘 하고 왔음 이렇게 보고합니다. 이러면 끝입니다. 이러면 여기는 개발되는 거예요. 저희가 이걸 막겠다는 겁니다. 양서면 그 공원 만들어 놓고 차 막히고 지역민의 식당에 그 사람들 와서 식당에서 밥 먹을 것 같습니까? 절대 안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앞으로 쓰레기만 치우는 일만 남아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거 말고 진짜로 지역 우리 양서면민들에 도움되는 개발로 우리 의견을 좀 모아서 요구하자는 겁니다. 근데 오늘 설명회를 들어버리면 이건 이제 끝나는 겁니다. 어영부영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오늘 공청회는 무산된 걸로 보시고 자료를 주신 다음에 새롭게 공청회 날짜를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생협 소비자에게도 팔당의 문제는 결코 남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찌끄만게 자란다고 해요? 그렇지. 이제 이렇게 크게 자라는 거야. 이렇게 조그만 게 이렇게 크게 자라는 거야. 안으로 들어가서도 볼 수 있어. 신기하지? 자, 니네가 언제 이런 걸 볼 수 있겠니? 어? 도시에서만 사는 니네가. 이거 다 없어진다 여기가. 아, 네. 이게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 다. 어머, 이거 다 없앤다고. 아, 이게 하천 부지라는 거예요? 네. 아, 이 땅을 다 하고 여기다 이렇게 다 해가지고선 자전거 뻥튀기 팔아서 그 돈을 모은 거 같아. 농사를 안 줘서. 아니, 그러니까 여기 요 지금 웅길산 역에서 길을 그냥 일로 바로 뚫는 거예요. 일로 이렇게. 저쪽까지 다 없어지는 거죠? 이쪽은 생협 있죠. 저희 네, 생협 매장. 네. 생협 매장을 기준으로 해서 길을 하고 일자로 쫙 끊는다는 거예요. 네. 아이폼 세계 유기농 대회가 유치될 정도로 그렇게 지명도 있고 역사를 가진 굉장히 소중한 곳. 그래서 우리 두레도 그렇고 민회생협도 그렇고 많은 곳에서 지금 20년째 이 생산물들을 소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가 없어지면 훨씬 더 먼 곳에 이것들을 갖다가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서울 시민들이라면 반드시 지켜내야 될 농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 둘, 셋. 농민들은 팔당 문제 해결을 위해 세계 유기농 대회 조직위원장인 김문수 지사에게 여러 차례 대화를 요구했습니다. 의장님, 세계 유기농 대회 개최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4대강 사업으로 이 유기농업 단지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는데 왜 사라집니까? 예? 왜 사라집니까? 지금 하천 부지를 다 못수한다고 하지 하천 부지에다가 않습니까? 농사를 하면 안 되지. 그러면 어떻게 그 유기농 대회를 그거는 개최하실 이거 별개고. 예? 그거는 별도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농사를 없애는 걸 생각하는데 하천 부지 안에다가 팔당댐 안에 농사 짓는다면 여기 찬성하는 사람 누가 있는지 물어봐요. 그렇게 가져가시면 안 돼요. 어떻게 개최? 유기농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농사 짓는 것을 팔당댐 물댐가 안에서 농사를 지으면 되겠냐. 그렇잖아요. 그 말을 하는 거지. 우리가 농사를 짓지 말라는 거지. 어떻게 그러면 계획을 아니 그거는 이제 우리 담당자들 같이 협의를 하고. 그리고 다음 주에 공권력이 여기 투입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 투입? 저기 농지 측량 때문에. 아니 농지를 측량. 농지 측량하는데 무슨 공권력 투입인데? 국토해양부에서 난 처음 듣는 공권력을 투입한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걸 처음 듣는. 행사 이거 끝내고 좀 하시죠. 끝내고. 자! 야! 이상한 느낌! 유정자라고 하는 놈의 새끼들은 인간이 아니야, 인간이 아니야. 지금 호박이 요 비닐하우스 요거 한 동인가요? 예. 아무튼 이거를 혼자 다 하셔야 되겠네. 혼자 다 하시는 거예요? 예. 이렇게 되면 세 동을 다 해야지. 부지런히 하셔야겠다. 딴 데 한눈 팔 팀이 어딨어. 근데 맨날 술만 먹고 한눈만 팔고 있으니 이거. 저 녹균병 다 이렇게 말라붙어요. 심각해요? 예. 녹균병 오면 오이는 버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좀 해보려고 싹 병원 이파리 다 따내고 다시 한번 시작해. 2009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팔당 문제는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친환경농업 하는 농민들 다 쫓겨나게 돼가죠. 예, 맞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진 좀 봐주십시오. 이명박 대통령께서 대통령 후보 시절에 팔당을 방문해서 저희 유기농민들을 격려를 하셨고, 밑에 사진은 2011년 세계 유기농 대회를 유치한 현장에서 김문수 지사가 만세를 부르는 장면입니다. 하천 부지를 점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법에 위반되는 거 아닙니까? 국가 사업을 위해서 내놓으라고 할 때 내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그런데 어떤 특수한 경우에는 좀 아까운 땅도 있으리라고 생각돼서 혹시 그 설계 변경이 가능하다든지 이 농토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묘안이 혹시 있다면 이런 경우 옥성을 가져서 살리고도 4대강 사업을 환영을 받으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네, 저희들 4대강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편입되는 지역, 즉 하천 부지 안에 유기농을 하고 있는 가구는 39가구입니다. 그리고 전체 면적으로 치면은 0.6% 정도 됩니다. 이해하고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나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아무리 0.6% 아니라 0.1이라고 그러는 얘기죠. 아무래도 이명박 정부는 하루라도 빨리 이 뜨거운 감자를 먹어치우고 싶었나 봅니다. 아마 이런 일은
우리나라에 한 번도 없었을 겁니다. 측량을 한다고 강제 측량을 하기 위해서 경찰을 100명도 안 되는 농민들을 다 끌고 가기 위해서 정경차 10대가 넘게 이곳 조안면에 왔습니다. 아마 조안면 생긴 이래 이렇게 많은 경찰이 이렇게 떼거지로 그것도 강제로 농민들의 뜻을 꺾고자 이렇게 온 것은 아마 처음일 겁니다. 난 경찰들이 측량하는데 보초 서주는 건 상전천번에 그 씨팔놈이고. 유기농보다는 공원화 시켜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저희 지금 그렇게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방해하시면 안 되죠. 많은 분들이 어떻게 이용하는데? 그러면 여기가 어떤 지역인지 아십니까? 선생님들이 몇 분이 농사지어서 그거 이익 보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용하면서 이 공기 좋은 데 같이 즐기는 게 좋을까요? 싸가지가 아싸 네 맘대로 측량하고 홀리대로 공사하자. 중대 앞으로 전진! 중대 앞으로 전진! 강제 측량 결사저지! 강제 측량 결사저지! 강제 측량 결사저지! 지금 즉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동차들은 강제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만약 이동차들은 강제 측량 결사저지! 강제 측량 결사저지! 강제 측량 결사! 자, 형사. 불법 측량 거부합니다. 불법 측량 거부합니다. 당황하지 마, 당황하지 마. 불법 측량 거부합니다. 거기 하나. 안 찍어요, 자 아저씨. 일로 오세요. 불법 측량이라고. 불법 측량이야. 불법 측량이잖아. 기한 안 지켰잖아. 불법 측량이야. 그만해. 불법 측량 거부. 자, 아유. 자, 적법하게 하고 나중에 오면 되잖아. 나중에. 적법해요 지금. 뭐가 적법해? 뭐가? 야! 뭐하는 짓들이야! 이거야, 막어! 앞에! 야, 끄덕. 니네들이 왜 이래? 야, 이 개새끼들아, 안 비켜! 니네들이 왜 이러냐고! 이건 정당한 거야! 막어! 정당하게 우리가 요구하는 거라고! 분리! 나가자! 분리시키라고! 분리! 먼저 분리! 정당하게 요구하는 거라고! 앞에 들어! 하기 싫죠! 분리! 당신 이건 책임질 거야? 뭐하는 짓이야 지금? 이게 대한민국 경찰이 할 짓이야! 있어봐. 우리는 정당하다! 니들이 무관한데! 우리는 정당하다! 그래갖고 하나도 안에서 떳떳하냐! 이 쌍놈의 개새끼들아! 그냥 공사 짓고 살게! 한테 안 치워! 공사 짓는 게 뭔 잘못이오! 니들 이게 걸리려고 공사 짓는 건데! 그렇게 해서 전쟁만 않잖아. 우리는 절대 잘못하기 없다니까. 아유, 애쓰셨어. 쪽팔리기 전에 눈물을 보이네, 씨발. 맞아. 2010년 2월 강제 토지 측량을 위해
남양주에 또 한 차례 공권력이 투입됐습니다. 좋다. 아이씨. 이게 뭐야? 너 뭐야? 내가 사자는 거 있잖아. 어디 잡아? 이 씨발놈이. 옷도 다 찢어지고. 씨. 걸어가라 그래. 바닥에다 걸어가라 말이야. 참담합니다. 우리 농민들이 죄가 있다면 그저 농사를 짓고 싶겠다고 하는 그 순수한 마음 하나밖에 없는 건데 이 땅의 위정자들이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이 4대강 사업을 방해하는지 도대체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비록 힘은 작지만 우리 종교인들이 고통당하는 우리 농민들을 함께한다는 심정으로 이렇게 왔고요.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30여 년 동안 유기농을 해온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천주교 연대가 두물머리에서 생명평화미사를 시작했습니다. 유기농을 뿌리내려가는 것이 다른 무엇을 하는 것보다도 정부를 위해서나 농민들을 위해서나 최선의 길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정부의 온갖 회유와 협박에 시달려오던 농민들로서는 가장 든든한 우군을 만났습니다. 이제 멀지 않아 공사를 위한 중장비가 비닐하우스를 찢어내고 농지를 파헤치게 될 것이고 나약한 우리 농민들은 맨몸으로 그 앞을 막아서는 일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자비로우신 하느님, 팔당유기 농민들은 당신의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어 한 사람도 불상사를 당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부디 이 땅에서 이대로 생명의 농업을 지속할 수 있게 해달라는 농민들의 간절한 바람을 들어 허락하소서.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농민들이 생명의 일꾼이고 민족의 어머니로서 또 국대의 정원사로서 존중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국민들이 농업, 농민, 농촌의 가치를 깨닫게 하여 주소서. 주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시간이 지날수록 두물머리 논뚝길을 걷는 신부님, 수녀님, 신자들의 모습은 점점 익숙한 일상이 되어갔습니다. 와, 노태현님 환상이다. 오, 할머니 만나. 와. 이렇게 해야지. 야, 줄랭이가. 멀었던게. 그냥 잡아채는 거야, 이쪽에는. 이제 그냥 드는 거니까 드는 거야. 경인 형, 있구나. 뭐 해야지? 뭐야? 괜찮아. 뭐가 없다고 그랬잖아. 김태훈이. 우리 모집이 특권에 모집. 여기 지금 못 심겠대. 불법 행위를 하고 있는 건데 어때요? 불법 행위? 이 나라에서는 농사 짓는 자체가 불법이야. 짓지 마. 자, 이거 나 영화 감독 해야 되나 왜 이렇게?
큰일 났어. 어느 날 날아든 개고장 한 장이 남양주 농민들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자진 철거 쪽으로 유도를 하는 거지. 쟤네들 그 행정 대집행이 오면 다 피해를 보니까 자진 철거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 행정 대집행이란 법적으로 보장된 강제 집행 수단의 하나로 농민들이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공권력을 동원하여 강제 철거합니다. 그 철거 비용마저 농민들에게 징수하게 되니 농민들로서는 여간 부담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근데 죽을 순 없잖아. 네, 끝까지 싸우면 죽는 거잖아. 끝까지. 5억 4,500인가? 버팅기는 농가가 한 열 몇 농가 되걸라 지금. 그러면 한 4, 5천 꼴 되는 거 아니야. 나 같은 경우는 아버지 거고 내 거고 한 1억이라는 적이걸라. 부담은 가지. 나도 실질적으로 이걸. 그리고 남양주 사람들은요, 이 일이 잘못되잖아요. 모든 걸 잃어. 삶 전체를 잃는다고요. 나 자신부터 시작해서 나라는 자체도 잃어버리는 거고, 우리 가족이나 이런 우리 전반적인 삶 자체를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남양주는. 근데 두물머리는 잃을 게 없어요. 걔네 말 그대로야. 나 이 땅 사서 들어와서 이 땅 잃어버렸다. 마지막 최악의 상황. 나 이 땅에서 보상받고 나가면 그만이에요. 거기까지 잃는 거라고. 물론 자기 자신의 내 마음속에 있는 그런 가치라든지 자기가 추구해온 거는 이룰 수가 있죠. 근데 그거는 제2로 딴 데 가서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딴 데 가서. 어차피 여기도 들어온 거고 딴 데로 옮겨서 가서 다시 내가 생각하는 거를 다시 이루면 돼. 근데 우리는 여길 떠날 수가 없어요. 여기 대대로 살아온 고향이고 대대로 지켜온 고향인데 여길 떠나서 어디를 가요? 우리는 일로 와야 되고 그 친구들은 명절 때 고향으로 가잖아. 예, 그게 차이야 그런 게. 송천리는 팔당 공대위가 가지고 있는 유기농지의 80% 이상이 거기 있거든요. 그리고 농민들도 여기는 11명밖에 없는데 거기는 대부분이 다 그쪽에 있고, 거기가 이제 무너진다는 거는 많은 부분을 잃는다는 거고, 팔당 유기농지에 드디어 삽질이 시작된다 이런 거거든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태풍 곰파스가 마을을 덮쳤습니다. 대부분의 비닐하우스와 농작물이 크게 피해를 입었습니다. 남양주 농민들은 여기서 농지보존 투쟁의 깃발을 내리고 주저앉고 맙니다. 결국 남양주 농민들은 자진 철거하고 남양주시가 마련해준 대체부지로 이전했습니다. 남은 농지는 그렇게 파헤쳐졌습니다. 곧이어 두물머리에도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경기도가 이전 대책으로 농지 구입 자금을 지원해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내 농지가 생긴다는데 혹하지 않을 농민은 없었습니다. 만약 그게 진실성 있게 경기도에서 저희한테 제시를 한다면 제 생각에는 수용을 하는 게 옳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3년거치 17년 분할 상환의 토지 구입 자금을 해주고 내년 한 5, 6월까지 그동안 우리가 지속적으로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에다가 시설 짓고 땅 구입할 수 있는 거를 경기도에서 해주고, 그랬을 경우는 좀 그 경기도에서 제안하는 안을 받아들이는 게 좋지 않겠느냐. 정말 우리가 진짜 농민이라면 내년에는 농사해야 되지 않나 다들. 이제 그만 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죠. 네. 그러면 돌머리라고 하는 부분이 그냥 우리는 보상받고 나갔을 때 막 개발이 된다고 하는 부분도 저는 용납을 못하거든요. 이런 것도 그러면
우리는 보상받고 나가자고 하는 이런 얘기뿐만 아니라 그 차후의 문제들도 얘기를 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저는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경기도나 김문수가 유기농에 대해서 이렇게 매도한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사과. 이제는 여기서 나가서는 또 다시 임대농으로 살 생각을 하면 안 되지. 농사꾼들은 임대농으로 살면은 노후가 보장이 안 돼요. 어찌 됐건 아무리 힘이 들어도 내 땅에서 농사 짓는 거고 임대 토지에서 농사 짓는 거고는 사고하고 소득의 차이가 많아. 저 개인적인 생각은 뭐 끝까지 싸우는 거죠. 뭐. 여전히 변함없이. 네. 그런 내 개인적인 내 땅 생기고 하는 실리보다 명예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농사꾼이 농토가 없어지는 것을 보면서 남을 나라 방관할 수는 없다는 거고 안 지켜진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에요. 끝까지 같이 간다 이거에 대해서 참 굉장히 부담이스러워요. 이제 뭐 사실 그렇게까지 뭐 끝까지라는 표현이 뭐 어디까지인지 잘 몰라도 그래도 우리 심 닿는 데까지 하자 그냥 이렇게 하면서 왔거든 어쨌든 간에. 근데 앉으십시오. 경기도의 책임 있는 해명 및 사과 이거는 이런 정도 수준이면 어떨까 한번 제안을 한번 드려볼게요. 저는 지사님이 사과보다 우선은 그 기획조정실장이든지 이런 여기서 사실은 기획조정실에서 이제 홍보를 했거든요. 그래서 기획조정실장이 부지사 바로 밑에 있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분 정도가 뭐 유감이든지 아니면 뭐 사과든지 잘못됐든지 하는 그런 부분을 좀 하고 이 공문으로 볼 때는 저희가 보냈던 공문에 대한 답이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도지사의 공식적인 사과는 없다는 얘기인 것 같고요. 나머지는 이렇게 그러니까 이 공문으로 모든 것을 다 마무리 짓고 이 바로 신청서를 신청해서 내일까지 내라는 것 아닙니까? 도민들은 도가 됐건 군이 됐건 실무자들하고 조정을 거 다 조정해갖고 도지사만 면담이 이루어지게끔 되는데 뭘 그렇게 어렵게 조정할 게 뭐가 다 조정이 돼요. 3일 만에. 3일이면 넉넉하지 뭘 그렇게 또 그동안 싸운 일이 세월이 몇 년인데요. 세월이 10년이 됐건 100년이 됐건 중요한 거는 우리가 농지 보존에 대해서 여기서 손 들고 나간다는 거. 농지 보존 왜 이걸 충분히 인정하게 만들어야죠. 어떻게 만들어? 인정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걸 농지로 보지 않고 끝까지 그러니까 그것을 이렇게 확실히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보여줘? 필요를 해야죠. 어떻게 보여주느냐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여주자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벌써 미리 적게요. 방법이 없잖아. 뭐 방법이 없기는요. 뭐가 없어요. 무슨 방법이 있어? 의지 차이죠. 의지. 무슨 의지가? 우리 의지. 우리 의지가 뭔데? 우리 의지요. 그 의지가 뭐라고? 뭐든지 어쨌든 간에 그 이야기를 하자는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미리 접으려고 그래요? 제발. 지긴 뭘 져? 정부는 이걸 끝까지 왜 질라 그래요? 접으려고. 지긴 왜 지는 거야 이게? 지는 거지 뭐예요? 끝까지 그 하천이라 그랬고 우리는 여지껏 농지라 그랬어. 근데 우리가 농지라고 그러는 게 여지껏 정부에서 농지를 인정을 한 거야. 여지껏 안 하잖아. 그런 의사 표시는 지고 있잖아요 형님은. 질라 그러잖아요 자꾸. 농지인데 왜 나가 그러면? 그거 안 나가야죠 그러면. 자네 나가지 마. 저안 나가요 그래요. 안 나가요. 그럼 여기 나는 하천이기 때문에 나가는 거고 자네는 농지니까. 지금 그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자네가 이걸 중요하게 만들잖아. 보면은 반수 이상이 그만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억지로 끌고 가시는 거 사실은 말 안 되는 일이고. 그건 뭐냐면 우리가 애초에 두물머리 땅이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해서 이 땅을 한번 지켜보자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직 그 깃발은 안 내려졌어요. 실현 가능성은 희미하지만은
저는 그래서 요거를 묻고 싶어요. 우리가 왜 그만둬야 되는지 합당한 이유를. 사람은 다 빵만 가지고 판단하지 않거든요. 관계도 있고 명예도 있고 자존심도 있고 어쩌면 그 어떤 사람은 그걸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고요. 우리 구성원 속에는. 내가 쓸게 여기 이 자리에서. 결국 두물머리 11농가 중 7농가가 경기도 제안을 받아들이고 이전에 합의했습니다. 우리 탈당 유기농 농가와 농민의 발전을 위하여. 이건 화분하네 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이번에 물을 마시는 시민들, 이 하류 지역 사람들 2,500만을 위해서 희생 헌신을 하신다 이렇게 결정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건 사실 여러분들이 피해가 제일 크신 분이에요. 어쨌거나 뭐라 하더라도 가장 좋은 땅에서 오랜 세월 동안 농사를 지어 오셨는데 지금 이번에 일단은 대토를 마련한다고 하지만 땅이 뭐 이만큼 좋은 땅이 있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또 그 과정에서 홍보물로 인해 가지고 또 마음이 더 상하신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대단히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여러분 고생 많이 하시는데 박수 한번 크게 보내요. 11명이 다 이런 식으로 좀 긍정적인 해결이 됐으면 좋은데 7명만 이렇게 뭐 박수 쳤다는 게 조금 좀 부담스럽고요. 어쨌든 간에 농사를 계속 짓기 위한 이게 박수를 친 거지 뭐 4대강 사업이나 우리 두물머리의 그 뭐 이런 농지 훼손에 대해서 박수 친 건 아니거든요. 이제 남은 4농민만이 두물머리를 지키게 됐습니다. 양평군은 농민들이 경작을 못하도록 두물머리의 하천 저명 허가권을 취소했습니다. 농사를 이어가는 농민들에게 수백만 원의 벌금도 물렸습니다. 저희들은 다시 농사 지을 수 있는 권리를 되찾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어느 날 두물머리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가 현장 검증을 하겠다고 두물머리를 찾아왔습니다. 태양광을 이용한 비닐하우스 농사, 소농들이 어떻게 협동하면서 살고 있는가 이런 게 내년 유기농대 주제거든요. 근데 사실 여기에 이제 가족농 중심의 소농들인데 여기에 땅들이 수용되면서 유기농대의 본질이 지금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주장은 최소한 유기농대까지만 아니라도 이 농지를 좀 보호해달라. 모두의 예상을 비웠고 법원은 유기농이 4대강 사업보다 더 공익적이라고 판결했습니다. 판사가 농민들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그만 울어. 기쁘잖아. 네. 4대강 사업에서 이렇게 이겼다. 아싸! 저희 변호사한테만. 너무 기분 좋지? 가자. 또 우시는 모습도 처음 보여. 승리 축하합니다. 승리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발당 농민 승리 축하합니다.
박수 칠 때 떠나랬다고? 뭐 열심히 이제 재기 얘기는 삼자고 내일의 얘기는 오늘은 필요가 없어요. 설사 검찰이 다시 저 양평군이 경기도가 다시 항소해서 뒤집어진다고 하더라도 오늘로써 우리는 이긴 거야. 맞습니다. 네? 승소 소식 듣고 어땠어요? 그거는 뭐 어쨌든 당연하다 생각을 했던 거고 그리고 이제 그래도 죽어도 내가 이제 어쨌든 뭐 이렇게 이전 준비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도 명예 회복들은 하고 그나마 그 아픈 마음은 좀 씻고 덮고 가는구나. 승소한 농민들은 시민들과 함께 유기농지 보존 싸움을 이어가기 위해 두물머리 농지를 유기농 시민 텃밭으로 조성하여 개방했습니다. 솔솔 부는 바람을 따라서 우리 팔당으로 가자. 싱그러운 바람에 향긋한 꽃날큰 두 바퀴 자전거를 타고 흐르는 줄기 따라서 우리 팔당으로 가자. 물장구 치면 물수제 빗드는 푸른 강물을 따라서. 농민들에게는 꼭 씻어내고 싶은 오명이 있었습니다. 바로 정부가 공격하고 있는 유기농 수질 오염론입니다. 그래서 농민들은 오염의 주범이라는 오명도 씻고 정부와 농민이 상생할 수 있는 두물머리 대안을 찾기로 했습니다. 원하는 거는 유기농업이라는 것이 이제 수질을 개선하는 기능을 한다라는 것들 그림으로 좀 나타내야 돼요. 스스로 정화시켜서 내보내고 뭐 그런다 이런 것들 이제 보여주는 거니까 이 부분에는 제대로만 가꾸면 이게 나름대로 진짜 의미 있는 땅이 되겠다 이런 저희들이 확신이 또 있었고요. 그래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걸 한번 제대로 실현시켜 보고자 하는 그런 저희들이 의지를 가지고 이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농민과 대한연구단은 세계 유기농 대회에서 두물머리 대안 모델을 발표했습니다. 농사를 지면서 생길 수 있는 오염시킬 수 있는 것들이 이 강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자연적으로 정화할 수 있는 이 농장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귀농을 꿈꾸는데요. 귀농을 위한 교육장으로서의 역할도 해야 되겠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아서 전문가분들이 두물머리 대한농장을 만들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땅을 뺏기더라도 유기농업을 실현하기 위한 농민들의 꿈이 없어져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런 꿈을 유지하고 그다음에 계속 키워나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러니까 계속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한 저희들 연구는 계속 진행을 하고. Please remember the Paltang farmers and pray for us. We believe the Paltang farmers' life and the fighting history will go on forever. Thank you. 그러나 정부와 경기도는 농사는 절대 안 된다며 농민들이 제안한 대안 모델을 거부했습니다. 나가주세요 빨리. 저 뭔데 소리 지르세요? 왜 그러세요? 남이 지금 행사 준비하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사람 전벽해 하는 말이 빠져요 뒤로. 저로 빼. 조용히 찍을 거예요. 아니면은 조용히 찍을 테니까 좀 맞추지 말라고.
가만히 있어. 여기서 지금 될거 뭐 하나도 안 돼 있기 때문에 절로 저 빼. 절로 빼. 어디서? 왜 그래요? 이렇게 왜 그래? 어디서 왔어? 명함 잡아. 카메라 내려. 이거 좀 나와봐. 그렇지. 저기 회사. 명함 좀. 이거 좀 놓으라 뭐! 뭐 하는 거야 지금? 왜 그래요? 진정. 가만히 있어봐. 진정. 줘봐, 신분증 확인해봐. 나봐. 우리가 오늘 여러분에 막혀 더 가지 못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싸우는 것은 여러분을 뚫고 여러분들을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정당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당하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재판에서 패소한 양평군은 즉시 2심 법원에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정부의 손을 들어주고 말았습니다. 열심히 나의 길 가야죠. 농사 열심히 짓고. 다시 불법 경작자로 전락한 농민들이 2012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이제 농민들은 고소와 벌금을 각오하며 농사를 지어야 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이거 좀 추가하신 거예요? 네, 요거 추가. 벌금 많이 내야지. 두물머리와 내 농민의 안타까운 일이 알려지면서 두물머리를 찾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사람들은 양평군의 경작 금지에도 아랑곳 없이 농사와 유기농 체험을 이어갔습니다. 남이 농토 뺏어가면서 그 놀토 만든다는 그 자체도 웃기는 거 아니에요? 네? 아무리 보상을 해줘도 누구 돈으로 보상해? 우리 돈으로 보상해줘. 그래. 근데 아니 자전거 길을 하고 공원 만든다고 이런 농지를 없앤다니 이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농산물은 수입해오고 아주 그냥 그 농약 범벅이 된 거. 근데 아마 본인들은 그런 거 안 먹을 거요. 다 유기농 찾아 먹지. 록바는 티베트 난민을 돕는 단체인데요. 저희가 경복궁 근처 사직동에 카페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 카페에 공급할 유기농 식자재를 만들려고 여기서 일하고 있어요. 직접 만든다고요? 네. 농사 지으면서 여기서 나는 작물들을 그 가게에 공급하는 거? 그러니까 저희는 노동으로 후원하고 있는 그런 셈이죠. 저도 여기 이제 관심 갖고 알아보면서 뭐 유기농 뭐 이런 글들을 많이 찾아봤어요, 기사랑. 근데 정말 몇십 년 동안 읽어온 되게 귀한 땅이잖아요. 저희도 키워보면 막 흙이 달라요, 진짜. 예, 예, 막 완전 보들보들 되게 좋죠. 근데 이런 데가 막 그 길 나고 건물 들어서고 이러면 정말 슬플 것 같아요. 사람들은 농사가 불법이면 우리도 농사 지을 테니 같이 고소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밭전위원회라는 자발적 불법 경작단을 조직하게 됩니다. 서울 법원을 출석하느라 몸도 마음도 고생입니다. 유기농업이야말로 강을 살리고 땅을 살리고 우리를 지키고 살리는 일이겠습니다.
두물머리 발전위원회는 발전이 아니라 발전을 이라고 외치고 행동하려 합니다. 누가 여기 생명을 살리는 씨앗을 뿌렸는가 물을 때 우리는 모두 함께 일어서 우리 두물머리 발전위원회요. 오늘도 어김없이 쌀밥을 먹는 당신도 발전위원이요. 라고 노래할 것입니다. 이로써 발전위원회는 농민, 천주교와 함께 두물머리를 지키는 세 번째 주체로 등장했습니다. 진짜 통쾌해요. 네. 두물머리 문제가 잘 안 풀리자 경기도는 사업을 포기하고 맙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국토해양부가 나서며 공사를 밀어붙였습니다. 공사를 방해 시에는 형사 고발 조치합니다. 형사 고발해. 4대강 공사로 국토를 그렇게 망가뜨려 놓고 여기까지도 이렇게 망가뜨리겠다는 거예요. 이제 이명박 정권 6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더 이상 돈 낭비하고 죄송합니다. 당신들이 공사를 한다는 게 무슨 양본으로 하겠다는 거야. 네, 어르신도 안 들리는데 한 분씩 하시면. 도와주세요. 8월 6일로 행정대집행이 계고됐습니다. 다시 말해 경찰과 용역 깡패가 두물머리를 강제 철거시키는 일이 8월 6일로 정해진 것입니다. 발전위원회는 두물머리 강제 철거 중단을 요구하며 서울 거리 시위에 나섰습니다. 두물머리에 공사 말고 농사. 두물머리에 공사 말고 농사. 두물머리에 공사 말고 농사 진짜. 두물머리에 제발 농사 진짜. 두물머리에 공사 말고 농사. 두물머리에 공사 말고 농사. 두물머리에 공사 말고 농사 진짜. 제발 농사 좀 진짜. 우리 농민들은 한결같이 대화와 평화를 끝까지 호소하며 8월 6일을 기다릴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대집행을 앞두고 사람들이 텐트를 들고 하나둘씩 두물머리로 모여들었습니다. 과연 이 텐트를 짓밟고 올 수 있을까? 청년들은 경찰과 용역 깡패에 맞서기 위해 비폭력 저항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오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힘겨운 밤샘 싸움을 시작하실 거고 8월 6일 날 행정대집행이 되면 아마 눈물을 흘리면서 그걸 막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거를 안 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그분들한테 너무 신세를 많이 진다는 생각 때문에 좀 피하고 싶은 마음이고, 상생을 선택하라! 두물머리 농민들 힘내세요! 제3자로 하여금 공사 말고 농사! 공사 말고 농사! 공사 말고 농사! 공사 말고 농사! 강력 처벌 실시를 요구합니다. 지금 즉시 바로 사진 해산하기 바랍니다. 자, 노래도 후회가 있으시면서 자, 몸 깊으실게. 자, 오늘 하루가 깁니다. 사랑하고 싶었어. 사랑하고 싶었어. 농사 말고 농사! 농사 말고 농사! 한참을 울었어. 사랑하고 싶었어. 농사 말고 농사! 방패 돌려! 헛성이 돌려! 헛성이 돌려! 자, 회원단체 여러분, 현재 식경선입니다. 수고들하는 제 식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경찰 현재 식경선입니다. 회원 여러분들께 사례드립니다. 우리 경찰 경력에서 폭행을 할 때는 사령 벌교에서 철저히 처벌할 것을 강력 공고합니다. 오늘 이로써 8월 6일은 농민이 승리한 날입니다. 국토부는 8월 6일 행정대집행 게시문을 읽고 일단 물러갔습니다. 행정대집행 즉각 중단하라. 언제 강제 철거가 진행될지 모르는 불안 속에서 두물머리 사람들은 농성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두물머리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물밑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주장인 팔당 두물머리에서의 한 12,000평 정도의 유기농지를 남길 것을 요구하는 우리의 주장이
관철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하느님께 우리 자신을 다 내어 맡기는 뜻있는 의인들이 마음이 움직여서 이것은 정말 지켜야 되겠구나. 이 가치는 이 생명과 평화의 가치는 정말 지켜야 되겠구나 하는 이런 마음들을 모을 수 있도록 우리 이 900일 미사 중에 함께 기도하면 참 좋겠습니다. 천주교 사제들의 매일 미사가 900일을 넘길 무렵 국토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농사를 전제하지 말고 두물머리에 7,000평 규모의 생태학습장을 조성하자고 했습니다. 농민들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마지못해서 생태체험장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뭐 그 정도였나 봐요. 생각해 볼 수 있다. 국토부에서 농사하라고 오는 걸 집어넣으면 안 된다. 지금 12,000평 중에서 5,000평은 정부가 계획한 공사를 하고 나머지 7,000평 정도의 생태학습장 이런 것으로만 가는 것으로 합의를 하자 그러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내부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보장 못 받는다. 농업을 나중에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하고 할 수 있다. 어떻게든 해볼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하고 몇 가지 그 장치를 해서 그래서 그 부분에서 서로 이제 판단들이 조금 틀린 부분들이 있었는데 막판 끝까지 산화하자고 하는 부분은 그럼 여기서 물리력으로 강제철거에 우리가 이길 수는 없는 거니까 산화하고 난 다음에 다시 여기 농지를 찾기 위한 싸움을 할 건지 아니면 우리 이렇게 생태적으로 사는 모습도 우리와 함께 했던 분들하고 다른 곳에 가서 이런 형태를 꿈꾸며 살 건지 그게 과연 동의가 될 건지 행정대집 비용에 대한 부분은 크고 제14호로 그것 때문에 아주 이렇게 첨예하게 얼마 전에 막 우리 마누라 울고 막 다 같이 감당할 수 있다 해가지고 똑같이 가면 모르되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면 그 사람한테 맞춰줘야 되지 않을까. 8월 14일 농민들이 긴급히 비상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저도 이런 일은 처음이고요. 수원교구에 이용훈 주교님께서 특임장관실을 통해서 청와대에 행정대집행을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을 하셨고 오늘 주교님께서 신명필 4대강 추진본부장을 만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고 저희는 주교님께 유기농장 12,000평 정도의 유기농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드렸고 두 분의 협의에 의해서 중재안으로 두물지구를 가칭 그러니까 유기농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전제하지 않은 채로 두물지구 내에 가칭 생태학습장을 건설하는데 두 분께서 크게 합의를 하셨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지자체와 천주교와 농민 대표가 추천하는 민간 인사들로 인해서 그걸 협의하기 위한 협의기구를 구성해서 그 협의기구 안에서 향후에 가칭 생태학습장을 추진해 나가기로 이렇게 큰 틀에서 합의를 했고 주교님은 정부에 제안하기를 이 두 가지 영국과 호주의 사례를 바탕에 놓고 실무협의기구에서 전문가들이 내용을 채운다 이런 의미인 거고 그렇게 보면 지금 두물머리 지구에 7,000평, 12,000평의 유기농지가 남느냐 이런 부분이 아니라 8만 평 사업부지 전체를 생태체험학습장으로 조성한다는 거고 그 그림을 협의기구에서 다시 그린다는 거가 됐는데 일단 정부가 계획하는 그런 어떤 우리가 흔히 보는 고수부지에서의 막개발된 이후의 공원 이런 형태는 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정부를 상대로 그 4년 동안 싸우면서 그거 겨우 그거 딸랑했느냐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많은 걸 했다고 저는 협의체를 만들어서 그 어떤 그림을 그릴지 굉장히 긴 시간을 두고 계속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작업을 하는 동안은 농사를 지어도 되는 건 아니지 하는. 네. 그 우리의 희망은 그렇고 저희가 철거 기간도 최대한 늦추려고 하겠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한 달, 두 달 안에 우리는 철거를 해야 할 것이고 정부는 한 달 안에 공사를 하려고 지금 저희들을 계속 압박을 할 겁니다. 추진기구를 만들어서 그림을 그리고 여기를 건설하는 데는 몇 개월의 시간이 걸릴 것이고 그거는 향후의 과제로 남겨지게 되지 않겠나. 무엇보다도 행정대집행이라는 어떤 폭력적인 강제철거 없이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합의를 이끌어내신 것을 축하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S였습니다.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언제 끝날지 모르던 천주교연대의 매일 미사는 930일이 되어서 막을 내렸습니다. 11월 23일 날 이 두물머리 저쪽에 있는 어두나무를 우리 최여왕 농민이 꺾어다가 이 자리에 심어서 위에는 이제 고목이 되는데 밑에는 뿌리를 내려서 이 나무는 부활했습니다.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후 저희에게 잘못한 일에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들의 용서하시고. 두물머리에 생태학습장 조성을 위한 관리용 도로와 산책로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저희들은 다시 농부로 살아가기 위해 자진 철거에 들어갔습니다. 정부와의 합의대로 생태학습장 조성을 위한 민간 협의기구가 꾸려졌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임기 내 4대강 사업을 거의 마무리 지었습니다. 두물머리는 전국 4대강 사업지구 중 유일하게 정부의 일방적 추진이 아닌 사회적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저희들은 떠났지만 저희 농부들의 꿈은 여전히 두물머리에 남아 있습니다. 자전거를 빌려 타고 건너래를 흥얼거려 페달을 힘껏 밟아보자. 바람이 부는 대로 내 눈물이 흐르는 그곳으로 건너래를 흥얼거려 페달을 힘껏 밟아보자. 끝내 우리가 바다
거리는 뜨거운 뒷박질 함성 소리로 잠을 깨우고 농부들 뿌린 땀과 씨앗으로 맺은 눈물머리에 우리의 희망을 실어 다시 강이 되어 불러서 가자. 돌아내는 햇살이 눈부셔 살짝 기지개를 켜고 막힐 산책을 나서네. 지난번 취했다는 적은 이제 보이지도 않아. 불벌레 소리에 가쁜 발걸음 날 잡아 흔들어 이끄는 건 대체 무엇이었는지. 푸른 바람 해를 뿜는 구름 서로를 품에